안녕하십니까, 유석표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대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이제 사이즈가 있는 기업들하고 이제 기업이나 업체하고 거래를 할 때 약정 해제 사유를 정할 때 계약 당사자 일방이 지급정지, 파산, 회생 절차 신청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당연 해지 되도록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에. 그러면 이 조항을 도산 해제 조항 또는 도산 해지 조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도산 해지 조항이 굉장히 독소적인 조항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로 이제 매출처거든요. 회생 신청하는 회사나 채무자 입장에서는 도산 해지 조항이 상대방이 대부분 매출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 매출이 급감하거든요. 뭐 회생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대법원 이제 판결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 원칙적으로는 이 조항들이 유효하다고 봐요. 유효하다고 보고 다만 뭐라고 그러냐면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도산 해지 조항의 효력을 부정할 여지가 있다. 그럼 부정할 여지가 있으면 그 여지가 어떤 경우인지 명시를 했었어야 돼. 대법원에서 요렇게만 판시하고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 조항이 효력을 잃어버린 무효가 되려 그러면은 우리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굉장히 불공정하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된 경우에 하는데 사실 뭐 갑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형 마트에 거래를 한다든지 그러면 또 대기업에 아니 뭐 1차, 2차 벤더로서 대기업과 거래를 한다든지 뭐 그렇다 그러면은 대부분 뭐 이거는 지위가 이게 시소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공정하다고 봐서 무효로 처리해서 해지를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회생 신청하고 지급정지 잠깐 당했다 해서 바로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상당히 이제 영세한 업체들,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서울고등법원 2012나 2024-972 판결에서 아주 뭐 쏠쏠한 판례를 하나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뭐 아직 하급심이죠. 2심은 뭐 이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또 받아봐야 될 수도 있는데 우선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쌍무계약이 뭐냐면은 쌍무계약, 편무계약 이거 내용을 좀 알아셔야 돼요. 쌍무계약은 뭐냐면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의무가 다 각각 있는 거예요. 두 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로 치면은 매도인은 물건의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죠.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의무가 각각 있는 걸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편무계약은 뭐예요? 증여 같은 거. 증여는 뭐예요? 내 물건 주고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반대 상대자 증여 받는 사람 수증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뭐 증여에 대한 대금을 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의 해제하고 해지를 요번엔 기회에 한번 구별해 보셔야 되는데 해제는 계약관계를 이제 해소해가지고 소급적으로 무효화 시키는 건 맞는데 한 번 거래를 끝나는 겁니다. 매매 같은 경우 보면은 물건의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 치르고 그럼 끝나죠. 두 관계가. 근데 임대차 같은 거 보세요. 임대차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달달이 월세 줘야 되고 나중에 임차 보증금 주고 그 다음에 뭐 상가든 뭐 주택이든 그거를 인도해 주고 거래 관계가 계속 되잖아요. 리스 계약, 렌탈 계약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계속적 거래 관계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그런 경우에 장래를 향해서 이제 계약 관계를 해소하는 걸 해지라고 합니다. 해지. 예. 그래서 해제와 해지는 다릅니다. 해제는 소급해서 무효를 만드는 거고 단속적인 법률 관계, 계약 관계 한 번에 끝나는 거. 그다음 해지는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장래를 향해서 계약 관계 해소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도산 해지 조항에 대한 효력은 아까 설명을 서두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등법원 판결의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회생 신청하거나 뭐 그다음 개시결정 받았다거나 이렇게 되면 요거를
계약 해지의 해지권의 사유로 보고 또는 당연 해지하고 하는 게 지금 시장에 일반화되어 있어요.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마트에 내가 건어물을 넣는다 그러면 고유 코드 번호가 부여되거든요. 건어물 만두 뭐 이런 거면 다 고유 코드 번호가 대기업에서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해제해버리면 코드가 못 써요. 못 쓰기 때문에 이제 납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점을 못 시키죠.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 회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쌍무계약에서 양쪽에 다 의무가 있는 계약에서 회생 개시 신청, 개시 결정 이런 거는 쌍방 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별도의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도산 해제 조항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계약을 계속 이렇게 해제 못 시키게 하고 존속시키는 것이 어느 일방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산 해지 조항에 기해서 계약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 뭐예요? 회생 절차 들어가면은 여러 채권자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손해 보고 그래서 어려운 기업을 회생시켜 주는 그런 절차거든요. 근데 지금 특정 채권자만 지금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권을 너무 주는 거, 그리고 그 회생 채무자가 돈 벌어서 여러 채권자들한테 조금씩 변제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좌절시키는 것이잖아요. 이거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그걸 할 수 있느냐? 또 그리고 회생 채무자가 이제 물건을 납품 못하거나 채무를 불이행하면은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해제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산 해지 조항이 아니더라도 법률에 의해서 민법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상법에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계약 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회생 신청한 사실, 개시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제 갑의 지위에 있는 그런 어떤 특정한 채권자들이나 이해관계인에게 계약관계를 이 조항에 의해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라든지 대형 마트에 물건을 납품한다든지 백화점 이런데 이제 물건을 입점시켜서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해당 결정권자한테 이렇게 회생 들어갈 건데 계속 물건을 공급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어느 정도 확약이라든지 이런 거 좀 확인하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요 판례에 의하면은 일반 회생 신청하는 기업들이 이런 도산 해지 조항에 의해서 계약 관계가 일방적으로 거절당하는 끝나는 그런 것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회생에 아주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회생 절차는 진짜 법률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저지하는 굉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두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갑의 지위에 있는 기업이나 사람들 위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자의 편에 있는 게 아니고 강자의 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약들이 신탁법상에도 그렇고 가지가지로 요소 법률마다 빠져가는 구멍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 판례가 이제 대법원에서 꺾이지 않는 이상은 파기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 고등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이제 도산 해지 조항에 기해서 회생 신청한 거 또 개시 결정 받았다 이것만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니까 계약 관계를 잘 이행을 하시면서 회생할 때 이제 회생 계획을 짜는데 그 매출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회생 계획을 이제 삼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의미한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